어느 날 문득 그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여군은 약점이다. 부대의 공기를 가르듯 내리꽂힌 그 한마디. 지휘관의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냉소와 멸시가 섞여 있었다. 이수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누구보다 강인하게 운동했던 여성이었다. 그녀가 군대를 선택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여자가 뭘 하려고 군대까지 가냐?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그러나 부모님의 눈빛은 달랐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꼭 붙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 군대는 녹록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해내면 누군가의 길이 될 거야. 입대한 첫날 수진은 이미 느낄 수 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는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었다. 땀 냄새와 군화 발자국 소리로 가득한 내무실, 그 안에서 남자 훈련병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무시 두 가지로 갈라졌다. 야, 저기 봐. 여군 들어왔대. 그래봤자 오래 못 버텨. 훈련은 혹독했다. 총을 들고 구보를 하며 모래바람 속에서 고함을 지르던 교관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시험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팔굽혀펴기에서 팔이 후들거려도 철모가 머리를 짓누르고 어깨가 무거워도 그녀는 끝까지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지나 부대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즈음 한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말했다. 여군은 전장에서 약점이다. 보호해야 할 존재지 같이 싸울 전우가 아니야. 순간 부대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군들은 피식 웃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수진의 귀에는 그 말이 번개처럼 꽂혔다. 약점? 내가? 그녀는 그날 밤 야간 보초를 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총열에 반짝이던 순간 가슴 속에서 서늘한 다짐이 올라왔다. 나는 절대 약점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강점이 될 거다. 그녀는 더 독하게 훈련했다. 사격장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성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목소리를 밀어냈다. 여군은 약점이다, 약점이다, 약점이다. 그럴수록 명중률은 점점 올라갔다. 사격 훈련 마지막 날 그녀는 전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구보와 PT 체력 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숨이 턱에 차올라 쓰러질 것 같아도 그녀는 끝까지 달렸다. 주위의 시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야, 저 여군 대단한데? 체력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나 상사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늘 차갑게, 늘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파병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 이라크 재건 지원 부대였다. 위험이 도사리는 땅 전투와 같진 않지만 생사를 걸어야 하는 자리. 이번 파병은 자원제로 한다. 지휘관의 말이 떨어지자 대부분은 망설였다. 그러나 수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손을 번쩍 들었다. 주위가 술렁였다. 여군이 거길 가겠다고? 저기 가면 위험한데 미쳤나?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다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증명할 기회다. 출발 전 마지막 훈련에서 상사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투 상황 터지면 너부터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약점이야.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상사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지켜드리겠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상사의 얼굴이 굳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파병을 떠나는 날 군복 안주머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약점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증명할 것이다. 여군도 군인이다. 비행기는 어둠을 뚫고 중동으로 날아갔다. 창밖의 별빛을 보며 수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 눈을 찌르는 강렬한 햇빛. 이곳이 파병지구나. 수지는 군화 밑창으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을 기억했다. 단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몸이 무거워졌다.
총기와 방탄복, 물통과 군장을 짊어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서 있는 건 그 자체로 훈련이었다. 곧장 이동한 수경지는 콘크리트와 모래벽으로 둘러싸인 임시 거점. 모래바람이 부는 순간 시야는 금세 뿌옇게 가려졌다. 낯선 냄새, 낯선 언어,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감이 부대 안을 짓눌렀다. 첫 임무는 단순했다. 거점 주변을 지키는 경계 근무. 밤이면 싸늘한 공기가 돌지만 낮에는 태양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듯 했다. 수지는 초소에 올라 망원경을 들었다. 멀리서 보이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낯선 눈빛으로 부대를 바라보았다. 순간 무전기가 찢어지듯 울렸다. 2초소 이상 없음, 보고 끝. 짧고 단호한 보고가 이어졌다. 수진도 같은 톤으로 답했다. 3초소 이상 없음, 보고 끝. 그러나 초소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저 여군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여기 사막은 장난 아니거든. 익숙한 목소리. 그 상사였다. 수지는 모른 척했지만 가슴속에서 또다시 불길이 일었다. 며칠 뒤 사건이 벌어졌다. 공급 차량이 마을을 지나던 중 돌팔매를 맞은 것이다. 아이들이 던진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장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부르는 법. 차량이 갑자기 멈췄고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어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방아쇠 근처로 향했다. 그때였다.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스톱. 멈춰. 낯선 언어였지만 그녀는 기본 회화 훈련에서 배운 몇 마디 아랍어를 짜내듯 내뱉었다. 라, 노. 놀란 듯 아이들이 동작을 멈췄다. 순간 몰려들던 어른들도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수지는 차량을 뒤로 빼도록 손짓했다. 결국 상황은 큰 충돌 없이 넘어갔다. 부대로 복귀한 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한 병사가 입을 열었다. 잘했어. 솔직히 우리가 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거 괜히 확대되면 우리 임무 자체가 위험해졌을 거야. 순간 전우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호기심과 무시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이제는 약간의 존중과 경계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상사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우연일 뿐이다. 다음에 진짜 일이 터지면 너 하나 때문에 다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전우들이 다시 침묵했다. 수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우연이 아니야. 앞으로 계속 보여주겠어. 파병지의 밤은 낮과 달랐다. 모래 위로 달빛이 내리고 정막 속에 총구만 반짝였다. 그날도 수지는 보초에 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낙타방울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모래먼지. 그 속에서 그녀는 홀로 속삭였다. 나는 약점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전우로 바라보는 눈빛을 봤다. 하지만 전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 며칠 뒤 거점 근처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려왔다. 병사들은 즉시 무장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진도 뛰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군 차량이 보였다. 간이 폭발물이 터진 것이었다. 차량 안에는 부상자가 있었다. 피가 흘러내렸고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상황은 긴박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수지는 몸을 날려 부상자에게 달려갔다. 탄 피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들어올려. 들것 가져와. 짧고 단호한 목소리. 순간 병사들이 움직였다. 부상자가 후송되는 동안 수지는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했다. 피가 군복을 적셨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상자가 안전하게 후송된 뒤 모두가 지쳐 앉아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수진을 보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그 사람 죽었을 거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군이 약점이라고 했던 건 틀렸나 보네. 그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군복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난 더 큰 걸 보여줄 거야. 사막의 아침은 잔인했다. 밤의 차가움이 가시기도 전에 태양은 하늘 꼭대기에서 모든 걸 내리쬐었다. 모래바람은 거침없었고 부대 밖 마을은 여전히 낯설고 위태로웠다. 그날 아침 수지는 경계 순찰조에 편성됐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민들의 시선을 받는 건 여전히 불편했다. 어른들의 눈빛에는 경계가, 아이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한 소년이 수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또래 친구들과 속삭였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뉘앙스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여자 군인이다. 낯설고 믿기 힘들다는 듯한 시선. 순간 수진의 귓가에 다시금 상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여군은 약점이다. 순찰은 작은 현지 시장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전우들은 긴장된 채로 주변을 경계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성이 터졌다. 어떤 상인이 미군 지원 차량에서 내린 식량 상자를 보며 화를 내고 있었다. 우린 필요 없어. 가져가. 주민 몇 명이 동조하며 몰려들었고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전우들의 손이 총으로 향했다. 긴장감이 공기를 찔렀다. 그 순간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지 언어로 더듬더듬 말했다. 우린 적 아니에요. 돕기 위해 왔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다. 주민들의 동작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 여인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붙잡았다. 굳은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작은 신뢰가 비쳤다. 부대로 복귀한 뒤 회의가 열렸다. 수진이 한 행동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민간인과 직접 접촉하는 건 위험하다. 괜히 오해 사면 더 큰 문제 될 수 있어. 그때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뭘 했나? 여군은 약점이라고 했지? 감정에 휘둘려 민간인 앞에 나서는 순간 전부 위험해지는 거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수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차분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약점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순간 상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전우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누군가는 수진의 행동을 지지했다. 솔직히 덕분에 충돌 안 난 거잖아.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마음 열면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괜히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여군이라 그런 거지. 감정적이니까. 부대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수진은 그저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다. 사격, 체력, 전술 훈련. 모래바람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몸을 단련했다. 며칠 뒤 다시 폭발음이 들려왔다. 이번엔 부대 근처 매설 폭발물이었다. 모래먼지가 치솟고 긴급 경계가 발동됐다.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수진도 무기를 들고 달려갔다. 모래 구덩이 안에는 미처 터지지 않은 또 다른 폭발물이 숨어 있었다. 순간 모두가 주춤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전부 날아간다. 두려움이 전우들의 얼굴을 얼어붙게 했다.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뒤로 물러서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사가 크게 소리쳤다. 이수진, 멈춰. 내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훈련 때 배운 폭발물 처리 매뉴얼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긴장 속에서 그녀의 손끝이 땀에 젖었다. 마침내 장치가 분리되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폭발물은 무력화됐다. 순간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수진, 너 덕분에 살았다.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약점이라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평소 냉소적이던 병사들마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상사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번엔 장담 못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었다. 오늘 죽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인 건 내 책임감이었다. 나는 약점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모래 위에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이 총열 끝에 걸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이다. 사막의 바람이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장난, 시장의 소동 같은 작은 긴장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공기 자체가 살벌해졌다. 수지는 순찰 중에도 느낄 수 있었다. 현지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선은 이제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고에 따르면 인근 마을에서 무장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폭발물 공격은 잦아졌고 야간에 총성이 울리는 일도 빈번해졌다. 부대는 전면적인 경계 태세로 전환됐다. 이제부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낮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갔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조차. 그날 저녁 작전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근처 마을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다. 민간인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논의됐다. 그때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민간인 접촉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위험만 커진다. 우리는 벽을 세우고 지키면 된다. 순간 수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찔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더 큰 공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단절되면 우린 주변이 모두 적이 될 겁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수진을 찔렀다. 이수진, 또 내가 감정적으로 굴자는 거냐? 내가 뭘 했어? 여군은 약점이라고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회의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수진이 물러서지 않았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약점이 아닙니다. 저와 제 전우들 모두 같은 군인입니다. 그걸 현지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상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대신 그의 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전우들이 다가왔다. 수진, 내 말이 맞아. 솔직히 우리도 민간인 정보 없으면 눈 가리고 싸우는 거랑 다르지. 근데 내가 상사랑 그렇게 맞서도 괜찮겠어?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상사가 틀렸다는 걸 결국 내가 증명할 거니까. 전우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믿음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부대와 가까운 곳이었다. 순식간에 경계 태세가 발동됐고 전우들은 무기를 들고 진지를 구축했다. 모래먼지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짧고 굵은 교전. 이윽고 적은 흩어졌지만 아군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지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다. 피가 군복을 적시는 것을 두 손으로 막으며 그녀는 소리쳤다. 들 것, 빨리. 부상자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날 밤 전우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또 한 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수진은 야간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상사였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 내가 없었으면 그 친구 죽었을 거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망원경을 든 채 멀리 사막을 바라봤다. 그러자 상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점이 아니라는 증거는 안 된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사를 바라봤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약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니라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상사는 눈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첩보가 들어왔다. 무장 세력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부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부턴 진짜 전투다. 모두 각오해라. 지휘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병사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수진의 가슴도 서서히 고동쳤다. 이제까지의 위기는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첩보는 사실이었다. 무장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곧 대규모 공격이 있을 거라는 소식은 부대를 압박했다. 그날 밤 부대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총을 닦는 소리, 장비를 확인하는 소리만 들릴 뿐. 수지는 방탄복을 다시 고쳐 입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약점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거점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꽝! 모래먼지가 치솟고 이어 총성이 사방에서 터졌다. 교전 발생. 전투 태세. 무전기가 터져나왔고 병사들은 일제히 진지를 향해 달려갔다. 수진도 곧장 소총을 움켜쥐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며 날아갔다. 귓가엔 귀청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렸다. 그녀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외쳤다. 좌측 엄폐. 시야 확보해. 짧고 단호한 명령. 주저하던 병사들이 그 말에 반응해 움직였다. 총격전은 격렬했다. 모래먼지와 화약 냄새 속에서 한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악! 수지는 곧장 몸을 날렸다. 총알이 파편처럼 튀는 와중에도 그녀는 부상자를 끌어냈다. 피가 흘러내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혈대, 빨리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를 짓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 있던 병사가 다급히 지혈대를 건넸고 수지는 피 묻은 손으로 부상자의 팔을 묶었다. 피가 멎자 병사의 눈빛에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다. 그 순간 상사가 고함을 쳤다. 이수진, 내가 거기 나서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러나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상사님. 저 동료 살린 건 이수진 덕분입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전우들의 시선은 수진에게 향해 있었다. 전투는 길어졌다. 총알은 끊임없이 날아왔고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좌측 2명 측면으로 이동. 후방은 어모. 사각지대 막아야 돼. 처음엔 모두가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과 단호한 말투에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 순간 적의 화력이 분산됐고 진지는 버텨낼 수 있었다. 상사마저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수진, 내가 지휘하는 거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총성이 빗발치는 와중 상사가 있는 초소에 폭발이 일어났다. 모래와 파편이 튀며 상사가 크게 쓰러졌다. 으윽! 순간 병사들이 당황했다. 상사님이 당했어. 수지는 곧장 달려갔다. 총알이 사방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몸을 낮춘 채 상사를 끌어냈다. 피가 얼굴에 번졌고 상사의 눈빛이 흔들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내가 나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전우니까요. 전우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 말에 상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격렬했던 교전은 몇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적은 흩어졌고 부대는 가까스로 버텨냈다. 부상자들은 후송됐고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부대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단지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무거운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다. 수지는 군복에 묻은 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다. 전우는 지켜야 할 존재, 약점이 아닌 힘이다. 며칠 뒤 회복 중인 상사가 수진을 불렀다. 그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그날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는 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점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어쩔 수 없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교전이 끝난 지 며칠. 부대 안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누구나 알았다. 적은 다시 올 것이다. 더 크게, 더 거칠게. 수지는 야간 보초를 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다. 정찰 드론에서 이상 징후 발견. 인근 마을에서 무장 집결 포착.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보복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틀 뒤 예상은 현실이 됐다. 새벽녘 다시 폭발이 울렸고 총성이 부대를 흔들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교전 발생. 전방 방어선 돌파 시도 중. 무전이 쏟아지고 병사들은 일제히 진지로 뛰어갔다. 수진도 곧장 소총을 움켜쥐고 자리를 잡았다. 총알은 비처럼 쏟아졌고 폭발음은 사막을 흔들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적의 화력은 거셌다. 좌측 방어선이 뚫릴 위기에 몰리자 병사들의 얼굴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안 돼. 저쪽 막아야 돼. 누군가 외쳤지만 움직이는 이는 없었다. 죽음이 너무 가까웠다. 그때 수진이 몸을 날렸다. 좌측 어모. 내가 앞장선다. 그녀는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외쳤다. 움직여. 지금 안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 외침에 전우들이 정신을 차린 듯 따라 움직였다. 그 순간 무너질 뻔한 방어선이 간신히 버텨냈다. 하지만 전장은 잔인했다. 함께 달리던 한 전우가 총탄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다. 아악! 수지는 곧장 달려가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흐려졌고 손끝이 힘없이 떨어졌다. 순간 가슴 깊숙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총을 들었다. 끝까지 버틴다. 그게 전우를 위한 길이다. 눈물이 번지던 전우들도 다시 총을 움켜쥐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수진의 외침은 모두를 붙잡아 주었다. 격렬한 교전 와중 상사가 무전으로 외쳤다. 이수진, 내가 중대 좌측 지휘를 맡아라. 지금 내가 아니면 못 버틴다. 순간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토록 그녀를 약점이라 말하던 상사의 입에서 나온 처음이자 확실한 인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좌측 지휘 맡겠습니다.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수진은 곧장 병사들을 이끌었다. 엄폐 유지. 사선 바꾸면서 교대 사격. 너 오른쪽. 넌 후방 어모. 총성과 비명, 모래먼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우들은 본능적으로 따랐다. 그리고 기적처럼 좌측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교전이 끝난 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었다. 숨소리만 거칠게 이어졌다. 그때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수진, 아니, 이제 우린 너 없으면 못 버텨. 넌 우리 영웅이야. 순간 주변에서 작은 고개 끄덕임이 번졌다. 영웅. 아직 어색한 단어였지만 분명 그들의 진심이었다. 부대가 정리되는 동안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다. 냉소도 멸시도 없었다. 그저 깊은 말 없는 인정. 그날 밤 수진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오늘 나는 영웅이라 불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군인일 뿐이다. 그리고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규모 교전이 끝난 지 사흘째. 부대는 간신히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불씨가 사막 곳곳에 숨어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총을 닦았다. 손끝에 묻은 기름 냄새가 뇌리에 깊게 남았다. 이제 잠깐의 고요일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부대는 인근 마을로 지원 작전을 나갔다.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주고 주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당신들이 와서 총격이 늘었다. 아이들이 무서워 떨고 있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가라고 해. 여기서 나가. 수지는 당황했지만 곧장 앞으로 나섰다. 우린 적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돌을 던졌다. 돌은 그녀의 군복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주변 전우들이 곧장 총을 겨누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격 준비. 상사가 고함을 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눈앞에 보이는 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팔에 매달린 어머니의 손, 눈을 크게 뜬 노인의 얼굴.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쏘면 안 됩니다. 수진이 소리쳤다. 상사가 눈을 부릅떴다. 민간인이 아니야. 저 중에 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총을 겨누는 순간 전부 적이 됩니다. 순간 병사들의 손이 흔들렸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이 멈췄다. 부대 전체가 정지된 듯한 침묵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린 군인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적이 아닌 자를 해쳐선 안 됩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주민들 중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수진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 우릴 믿어줘서 고맙다. 순간 긴장이 풀렸다. 총을 겨누던 전우들의 손이 내려갔고 주민들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상사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결국 사격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한 전우가 수진 옆으로 다가왔다. 솔직히 아까 널 맞고 싶었다. 민간인 속에 적이 숨어 있으면 어쩌나 겁났거든. 수진은 묵묵히 걸으며 대답했다. 겁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겁이 판단을 지배하면 우린 더 큰 적을 만들게 돼. 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 넌 약점이 아니라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날 밤 상사는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잠시 눈길을 피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다. 민간인 속에 적이 있었으면 우린 끝장났을 거다. 수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쏘는 순간 확실히 우린 끝났을 겁니다. 상사는 말없이 담배를 껐다. 그리고 잠시 오래도록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처음의 멸시가 아니었다. 아직 완전한 존중은 아니었지만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부대는 또 다른 첩보를 받았다. 무장 세력이 마을을 인질 삼으려 한다. 우린 그걸 막아야 한다. 수진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이번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이 직접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선택은 그녀의 운명을 또다시 바꿀 것이다. 새벽 무렵 부대에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인근 마을에서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인질로 붙잡았다. 상황 심각하다. 병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다. 잘못하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떨어졌다. 우린 출동한다. 하지만 사격은 최소화한다. 민간인 피해는 절대 용납 못한다. 수진은 군장을 매며 눈을 감았다. 전우와 민간인 모두 지켜야 해. 오늘 내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부대가 도착한 마을은 이미 폐허였다. 불길이 피어오르고 울음소리와 고성이 뒤섞여 있었다. 집 앞에 무장 세력들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겁에 질린 주민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적의 고함이 공기를 찔렀다. 전우들은 즉시 포위 진영을 잡았지만 누구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민간인이 방패처럼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교전 시작하면 민간인 피해 각오해야 한다. 결단 필요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그 순간 앞으로 나섰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상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이수진 제정신이야? 내가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손을 놓았다. 죽지 마라. 넌 이제 약점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순간 수진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수진은 무장을 최소화하고 맨손으로 두 손을 들고 적진으로 걸어갔다. 총구 수십 개가 그녀를 겨눴다. 멈춰. 다가오지 마. 수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군인이다. 여기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내가 원하는 건 우리와의 싸움이지 이들이 아니잖아. 적의 대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노려봤다. 여자 군인? 웃기지 마. 넌 우리에겐 더 쉬운 먹잇감일 뿐이다. 그 순간 다시금 귓가에 맴도는 상사의 옛 목소리. 여군은 약점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더 이상 가시처럼 꽂히지 않았다. 수지는 꿋꿋하게 맞서며 외쳤다. 약점이라면 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겠나? 진짜 약점은 민간인을 방패 삼는 너희다. 순간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탕! 한 무장 세력이 흥분해 총을 쏜 것이다. 총알은 민간인 머리 위로 스쳤고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민간인 앞으로 몸을 날렸다. 뒤로. 다들 뒤로 물러서요. 그 순간 전우들이 일제히 진입했다. 교전이 시작됐다.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고 모래먼지가 피어올랐다. 수지는 몸으로 민간인들을 감싸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 고개 숙여. 총알이 그녀 곁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돈 속에서 한 전우가 쓰러졌다. 악! 피가 솟구쳤다. 수지는 민간인을 보호하던 몸을 순간적으로 돌려 전우에게 달려갔다. 그는 출혈이 심각했다. 살아, 제발 살아. 그녀는 피투성이 손으로 지혈하며 소리쳤다. 동시에 또 다른 손으로 민간인을 막아섰다. 총알이 날아드는 와중 그녀는 전우와 민간인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었다. 그 순간 주변 병사들이 외쳤다. 수진이 민간인 맞고 있어. 저쪽으로 엄호하라. 전우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수진의 결단이 모두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전우들의 강력한 반격과 민간인 보호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무장 세력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다. 연기가 거치자 무릎 꿇고 울고 있던 민간인들이 하나둘 수진을 바라봤다. 한 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부대로 복귀했을 때 전우들은 모두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누군가 입을 열었다. 넌 오늘 우리 모두를 살렸어. 민간인까지.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웅 맞아. 이제 누구도 부정 못해. 심지어 상사조차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죄인이 될 뻔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다. 눈에 맺힌 눈물이 모래먼지와 뒤섞여 흘러내렸다. 인질 사건 이후 부대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민간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만을 품지 않았다. 아이들은 수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은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곧 세상에도 알려졌다. 인질극에서 민간인을 구한 이야기가 국제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여군이 마을을 지켰다. 한 여성 군인의 용기 수십 명을 살리다. 부대에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수진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히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전우와 민간인을 지킨 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전쟁은 언론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새로운 첩보가 들어왔다. 무장 세력이 대규모 거점을 구축 중이다. 국제연합 작전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교전이 아니었다. 여러 나라 군인들과 함께하는 연합작전. 실패하면 지역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임무였다. 지휘관은 작전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번 작전, 우리 중대는 선두다. 가장 위험한 길을 뚫어야 한다.
순간 전우들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 임무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브리핑이 끝난 뒤 상사가 수진을 불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이수진, 내가 이번 작전의 팀 리더를 맡아라. 순간 주위가 술렁였다. 상사님 진짜입니까? 여군을 리더로? 그러나 상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 누구보다 전우를 지켜왔고 민간인을 지켜왔다. 이제부턴 나도 인정한다. 넌 약점이 아니다. 넌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다. 수진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그토록 부정하던 상사의 입에서 나온 완전한 인정.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부대의 리더였다. 작전 전날 밤. 병사들은 무기를 닦으며 서로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일 살아 돌아오자. 짧은 다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맴돌았다. 수지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내일 가장 큰 시험이 시작된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니까. 새벽 작전이 시작됐다. 사막의 지평선을 넘어 수십 대의 장갑차와 병력이 이동했다. 그리고 곧 적의 진지가 보였다. 사격 개시. 총성과 폭발이 동시에 터졌다.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고 모래는 불길에 삼켜졌다. 수지는 선두에서 달렸다. 어모 사격. 왼쪽으로 전개. 그녀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교전은 격렬했다. 적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쳤다. 그때 한 병사가 폭발에 휘말려 쓰러졌다.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다. 수지는 곧장 몸을 날렸다. 불길과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병사를 끌어냈다. 온몸이 불에 그을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물러설 수 없어. 끝까지 버틴다. 그녀의 외침은 전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그들을 붙잡았다. 우린 할 수 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전우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외침에 총성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둘씩 적이 무너졌고 결국 전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작전이 마무리된 뒤 상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상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수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전멸했을 거다. 내가 우리를 살렸다. 나도 내게 목숨을 바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증명해야 할 군인이 아니었다. 이미 전우들과 함께 부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연합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적의 주요 거점은 무너졌고 지역 내 안정은 한동안 유지될 것처럼 보였다. 부대는 깊은 피로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았다. 살아 돌아왔구나. 전우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군화를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이 가슴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 성공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전해졌다. 각국 언론은 연합군의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그 중심에는 한 여군의 이름이 있었다. 이수진 중사, 민간인과 전우를 지킨 영웅. 그녀가 없었다면 작전은 실패했을 것이다. 카메라 앞에 선 수지는 여전히 담담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첩보부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 잔존 무장 세력이 대규모 반격을 준비 중이다. 이번엔 단순한 교전이 아니다. 모든 걸 걸었다. 부대는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총과 탄약을 점검하는 손길이 떨렸고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진짜가 온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무너진다. 새벽녘 사막은 비명처럼 갈라졌다.
수십 대의 차량과 수백 명의 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교전 개시. 상사의 목소리가 터졌다. 총성이 다시 하늘을 찢었고 포탄은 모래 언덕을 불길로 뒤덮었다. 수지는 선두에 서 있었다. 좌측 엄호, 후방 민간인 대피선 유지. 그녀의 명령이 날카롭게 울렸고 전우들은 즉각 반응했다. 전투는 장엄할 정도로 치열했다. 탄환이 빗발치고 포탄이 땅을 갈라놓았다. 수지는 몸을 낮추고 전우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한 병사가 적의 포위망에 갇혔다.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수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모 사격. 내가 간다. 그녀는 총탄이 빗발치는 사이로 뛰어들어 전우를 끌어냈다. 피와 먼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상사 역시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어깨를 맞댔다. 이수진, 내 명령대로 움직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군기를 강요하는 상관의 외침이 아니었다. 진짜 전우의 신뢰가 담긴 목소리였다.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끝까지 버팁시다. 수시간에 걸친 전투 끝, 드디어 적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방어는 성공했고 민간인 대피도 무사히 끝났다. 부대는 지쳐 쓰러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본 건 흙과 피에 뒤덮인 수진이었다. 전투가 끝나자 국제 언론은 다시 한번 부대에 몰려들었다. 카메라는 수진을 향했고 그녀의 얼굴을 전 세계에 내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그녀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빛이 된 영웅이다. 민간인 아이들이 수진의 손을 붙잡고 웃었다. 그 웃음은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가장 빛나는 증거였다. 사막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남긴 침묵이었다. 모래 위엔 탄피와 피가 뒤섞여 있었고 부상자들의 신음이 들려왔다. 수지는 군복이 찢기고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전우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호흡 있어요. 들것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 병사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그의 손에 여동생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순간 수진의 눈가가 젖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며칠 뒤 부대는 임시 휴식을 받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본국에서도 표창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수지는 웃을 수 없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쓰러진 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간인의 울음소리와 폭발음이 섞여 귀를 때렸다. 영웅이라니 그 이름 뒤에 누가 쓰러졌는지 알기나 할까. 그녀는 수첩에 그렇게 적으며 손을 떨었다. 어느 날 함께 싸운 병사 준호가 다가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앉아 있었다. 중사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수지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인데 다른 전우들은 그러지 못했어. 내가 제대로 이끌었다면 더 살릴 수 있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중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상사님도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린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에도 수진의 가슴은 무거웠다. 영웅이라 불리는 순간에도 그녀 안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넌 아직 부족하다. 그날 밤 상사가 불러 세웠다. 그는 깊은 주름진 얼굴로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수진, 넌 괜찮지 않지? 수진은 놀란 눈으로 상사를 바라봤다. 상사는 낮게 말했다. 나도 예전에 사람들을 잃고 밤마다 술로 버텼다. 영웅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죄책감만 남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사는 손에 쥔 담배를 껐다. 넌 약점이 아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힘들면 말해라. 우린 이제 내 전우니까. 수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부대는 다시 마을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태도가 달랐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누나,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순간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이 어깨에 내려앉았다. 밤 텐트 안. 수진은 혼자 수첩을 펼쳤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왜 나는 아직도 총을 쥐고 있을까? 내가 영웅이라면 왜 이토록 많은 얼굴이 내 꿈에 나타날까?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덮으며 속삭였다. 내가 선택한 길 끝까지 가야 한다. 그게 내 전우와 민간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첩보부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무장 세력이 다시 집결 중. 이번엔 외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휘관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다. 전면전이 될 수 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다시 싸워야 한다. 이 길에서 멈출 수는 없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깨트린 건 드론이 찍어온 화면이었다. 수십 대의 차량 행렬, 끝없이 이어지는 병력,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최신 무기들. 첩보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전면전입니다. 지휘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연합군이다. 이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위험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이번에도 지켜내겠습니다. 새벽녘 연합군 전초기지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군인들이 함께 모였고 언어는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다. 작전 개시 시각 500시. 모든 부대 준비 완료. 수진은 무기를 점검하며 전우들을 바라봤다. 오늘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목소리는 국적을 초월해 병사들의 가슴을 울렸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지옥이 열렸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고 총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사막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고 땅은 끝없이 갈라졌다. 병사들의 비명, 무전의 혼선, 터져나오는 명령들이 뒤섞였다. 수지는 선두에서 외쳤다. 좌측 돌파조. 어모해. 후방은 민간인 대피선 지켜. 총알이 스치며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투가 길어지자 전선이 밀리기 시작했다. 적의 화력은 연합군을 압도했다. 후방 뚫린다. 후방이 위험하다. 무전기가 비명을 질렀다. 민간인 대피선이 위험에 처한 순간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간다. 어모해. 그녀는 적탄이 빗발치는 사이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쓰러진 전우를 끌어내며 민간인들에게 소리쳤다. 고개 숙이고 나만 따라와. 총알이 그녀 곁을 스쳐갔지만 그녀의 몸은 방패가 되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각국 지휘관들의 무전은 혼란스러웠다. 좌측 지원 요청. 중앙 돌파 불가. 지휘가 필요하다. 그때 상사가 무전기를 수진에게 건넸다. 이수진, 내가 지휘해라. 넌 이미 우리 모두의 리더다. 순간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국제무전의 목소리를 실었다. 모든 부대 듣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지휘를 맡겠습니다. 좌측은 방어선 고수, 중앙은 화력 집중, 후방은 민간인 대피 최우선.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고 언어를 초월해 병사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전선이 다시 움직였다. 좌측은 버텼고 중앙은 화력을 집중했다. 후방은 안전하게 확보되기 시작했다. 전우들이 외쳤다. 이수진 중사가 지휘한다. 따르라.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이번엔 혼란이 아니었다. 질서와 단결 속에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다. 해가 지기 직전 마침내 적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전선은 무너졌고 연합군은 버텨냈다. 병사들은 피투성이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어. 수지는 쓰러진 전우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모두가 만든 승리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며칠 뒤 국제 언론은 일제히 그녀를 조명했다. 연합군 지휘를 맡아 전선을 지킨 여군. 이수진 약점이 아닌 빛으로. 본국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의 딸이 세계를 지켰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그 이름 위로 흘렀다. 사막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속은 무너져 있었다. 불탄 차량, 부서진 탄피,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의 흔적. 수지는 붕대를 감은 채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구급병들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들것 위엔 의식을 잃은 전우들이 하나둘 실려나갔다. 한 병사는 수진의 손목을 붙잡으며 흐느꼈다. 중사님, 나 살 수 있을까요? 수진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살 수 있어. 넌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나 속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다. 임시로 만든 국기와 함께 전우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김병장 전사, 박일병 전사. 그 순간마다 수진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빨랐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옆에 서 있던 상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 탓이 아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가는 거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다. 전우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를 둘러쌌다. 중사님, 전우들을 지켜낸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제 언론은 이미 당신을 전장의 여전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지는 피곤한 얼굴로 짧게 대답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싸우고 누구나 쓰러집니다. 영웅이라 불린다는 건 아직도 제겐 낯설고 무겁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더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독에 잠겨 있었다. 밤 텐트 안. 수지는 꿈에서 총성과 비명에 시달렸다. 불길 속에서 손을 뻗는 전우의 얼굴이 나타났고 민간인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찔렀다. 살려줘, 살려줘. 그 목소리에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수첩을 펼쳤다. 오늘도 나는 잠에서 깨며 울었다.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내 안엔 죄책감과 공포가 쌓여간다. 다음 날 상사가 수진을 불렀다. 그는 커피를 내밀며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악몽 꿨지?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상사는 담담히 말했다. 나도 그랬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전우들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싸운 이유를 기억하면 조금은 버틸 수 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게 다 가치 있는 걸까요?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우리가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그렇다고 믿고 싶어진다. 그 말에 수지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며칠 뒤 마을의 주민들이 부대를 찾아왔다. 작은 꽃다발과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린 모두 죽었을 겁니다. 특히 중사님, 당신이 우릴 지켜줬습니다. 한 소녀가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중에 나도 군인이 될래요.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영웅이라 불린다면 그건 너희가 웃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평화는 또 짧았다. 본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적이 다시 집결 중이다. 이번엔 국경을 넘으려 한다. 국제작전으로 즉시 투입 준비. 병사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다시 나아가야 했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제 멈출 수는 없다. 새벽 지휘본부에 무전이 울렸다. 적이 국경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투입 중이다. 이번엔 전면전이다. 모든 연합군 부대는 즉각 전열을 정비하라. 장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위성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진 적의 차량 행렬, 포병, 드론,
그리고 외부 세력의 지원 무기가 포착되고 있었다.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투를 막지 못하면 국경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뒤엔 더 이상 민간인의 안전도 없다. 모두가 숨을 삼킨 순간 수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하겠습니다. 연합군의 지휘본부에는 각국 장교와 대표들이 모였다. 영어, 불어, 한국어, 아랍어가 뒤섞여 번역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적의 규모는 최소 5천, 포병과 드론 지원까지 받는다. 연합군의 병력은 3,500, 화력에서 열세다. 순간 회의장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방어가 불가능하다. 후퇴해야 한다. 그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린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리면 민간인은 몰살당할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리고 지휘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수진 중사, 내가 전술안을 제안해라. 수진은 지도를 펼쳤다. 적은 화력이 강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우린 방어선을 3겹으로 나누고 유인 전술을 씁니다. 좌측은 매복으로 시간을 끌고 중앙은 화력 집중. 후방은 민간인 대피선을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진짜 지휘관이 되는구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순간 대지는 포성과 함께 흔들렸다. 적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사막은 곧 불바다가 되었다. 전선 돌파 시도, 중앙 집중 공격, 무전이 터졌다. 수진은 외쳤다. 좌측 매복 지금이다. 중앙 화력 집중. 수백의 총성과 포성이 동시에 터졌다. 적의 선두 차량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다. 연합군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버텨. 버텨야 한다. 그러나 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포탄은 끊임없이 떨어졌고 드론은 하늘을 가득 메웠다. 연합군의 전열은 조금씩 밀려났다. 중사님, 후방이 위험합니다. 부대원이 외쳤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무전을 잡았다. 후방 절대 뚫리지 마. 민간인을 지켜야 한다. 중앙 돌파조 내 뒤를 따라와. 그녀는 몸을 던져 전선으로 나아갔다. 총알이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적의 포격 속 상사가 몸을 날려 수진을 막아섰다. 이수진, 고개 숙여. 순간 포탄 파편이 상사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난 괜찮다. 넌 지휘에 집중해라. 이 전투는 내가 이끌어야 한다. 수진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버팁시다. 함께. 수시간에 걸친 사투 끝, 수진의 전술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좌측의 매복 부대가 적을 지연시켰고 중앙의 집중 화력이 드디어 전세를 바꿨다. 적이 밀린다. 전열 유지. 병사들의 함성이 터졌다. 연합군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수진은 총을 높이 들며 외쳤다. 우린 이 땅을 지킨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전투가 끝났을 때 사막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기적의 침묵이었다. 국제 언론은 곧바로 보도했다. 전면전에서 연합군을 지휘한 한국여군. 그녀가 없었다면 전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녀의 곁으로 달려와 울며 매달렸다. 고마워요, 중사님. 고마워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지켜낼 거야. 전면전이 끝난 지 몇 주. 사막은 고요했지만 전우들의 표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부대는 지쳐 있었고 보급은 늦어졌다. 탄약이 부족합니다. 식량도 2주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이어졌다. 수지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버텨야 합니다. 지원이 올 때까지.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지원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병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판이었기 때문이다.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각국 장교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번 전투는 충분히 성과를 냈다. 더 이상 개입하면 손해가 크다.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 군인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었다. 수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민간인들은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린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계산 위에 존재한다.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전쟁은 진정한 정의가 아닌 권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상사가 조용히 수진을 불렀다. 귀를 기울여라. 무언가 이상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부 고위 장교들이 적과 은밀히 접촉한다는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거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상사를 바라봤다. 우리 안에서? 상사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웅이 된 내 이름도 어떤 이들에겐 불편할 거다. 조심해라. 며칠 뒤 연합군 내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어떤 부대는 철수를 원했고 어떤 부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맞섰다. 무전기에서는 끝없는 논쟁이 오갔다. 이수진 중사, 당신의 의견은? 지휘관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우린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곳을 버리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정치와 군인의 신념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새벽 순찰 중이던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다. 놀라운 건 적이 연합군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내부에서 새어나간 정보다. 정보 장교가 이를 갈며 말했다. 수지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지? 상사가 낮게 말했다. 전쟁은 언제나 총알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배신은 총알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 와중에도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전장의 영웅이라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본국에선 그녀의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미소 짓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웃고 당당한 모습을 보길 원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아직도 쓰러진 전우들의 얼굴이다. 그녀는 수첩에 그렇게 적었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첩보가 전해졌다. 적이 대규모 병력을 재편성 중이다. 이번엔 외부 용병과 함께 움직인다. 지휘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전쟁의 판이 바뀌는 거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고독과 음모,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다. 누가 배신하든 누가 물러서든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새벽. 순찰을 나간 소대가 또다시 매복 공격을 당했다. 이번에도 적은 연합군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다. 부대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정보 장교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수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부대 안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떤 병사는 미군을, 또 다른 병사는 현지 동맹군을 탓했다. 심지어 연합군 사이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가 정보를 흘렸지? 증거도 없이 날 몰아가냐? 싸움이 격화되자 수진이 뛰어들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멈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서로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적이다. 그러나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연합군 내부의 균열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수지는 우연히 본부의 한 장교가 서류를 감추는 것을 보았다. 수상한 직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 그녀가 부르자 장교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로 감췄다. 중사님, 이건 군 기밀입니다.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보고하십시오.
왜 몰래 움직이는 겁니까? 잠시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상사와 함께 서류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고위 장교 적과 비밀 협상 중. 전선 일부를 의도적으로 열어줄 계획.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지휘관이 얼굴을 굳히며 문서를 내던졌다. 이게 사실인가? 문서 속 이름엔 연합군의 한 고위 장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미 수년간 작전에 참여해온 인물, 신뢰받던 사람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판 거야? 전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그 때문이었어? 수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문서가 공개되자 연합군 내부는 폭발했다. 어떤 부대는 즉시 체포하자고 외쳤고 또 어떤 부대는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우리 장교를 함부로 모욕하지 마라. 이미 수많은 전우들이 죽었다. 그게 우연이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적과 이해관계가 갈라지며 연합군의 단결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회의장을 갈랐다. 우린 지금 배신자에게 화를 내야 할지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린 같은 목표를 가진 연합군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분열한다면 적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회의장은 찢겨나갔을 거다. 수진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전우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반드시 배신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상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영웅은 언제나 표적이 되지. 며칠 뒤 수지는 다시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배신은 단순히 한 장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정치적 협상.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부 전선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희생이 불가피하다니 그건 전쟁을 핑계로 한 살인일 뿐이야. 국제본부는 조용히 수진에게 압박을 가했다. 중사, 내가 본 건 잊어라. 이건 국가 간의 문제다. 군인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정치가 이름으로 배신을 정당화한다면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사막의 하늘은 검게 드리웠다. 며칠 전부터 첩보는 반복적으로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적이 대규모 병력을 다시 집결 중이다. 병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연합군 지휘부는 바싹 긴장했다. 그러나 정작 본부는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은 지연되고 병력 재배치는 늦춰졌다. 수지는 속으로 직감했다.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다. 새벽 전초기지에서 이상한 명령이 떨어졌다. 중앙 방어선을 일시적으로 후퇴하라. 지휘부의 결정이다. 병사들은 당황했다. 후퇴하라고? 적이 밀려오고 있는데? 수지는 곧바로 무전을 잡았다. 명령 취소. 전선 유지. 그러나 본부는 단호했다. 이건 전략적 판단이다. 명령에 따르라.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이게 바로 배신이구나. 후퇴 명령대로 움직인 소대는 곧 적의 포위망에 걸려들었다.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졌고 병사들의 비명이 무전을 가득 메웠다. 살려줘. 적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지원 요청.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본부 지원 명령 내려라. 지금 당장. 그러나 본부는 침묵했다. 전우들이 쓰러져가는 순간 수지는 결심했다. 내가 간다. 그녀는 소대원들을 모았다. 지금 그들을 버리면 우린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누가 막든 난 간다. 함께할 사람은 따라와라. 병사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기를 움켜쥐었다. 중사님,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지는 총을 높이 들고 외쳤다. 우린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돌격.
사막 위를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폭풍 같았다. 총탄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포위망 안에서 전우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순간 수진의 돌격부대가 포위를 뚫고 들어왔다. 이수진 중사다. 버텨라. 전우들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를 끌어내며 외쳤다. 끝까지 버텨. 절대 포기하지 마. 엄호 사격과 함께 하나둘씩 전우들이 구출되었다. 피와 연기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구출 작전 도중 수진은 적 진영의 무전기를 입수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합군 고위 장교와 접선 완료. 예정대로 중앙 방어선이 비워졌다. 곧 진격 시작한다. 수진은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역시 내부 배신자가 맞았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였다. 구출 과정에서 상사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상사님. 수진이 달려갔을 때 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상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다. 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넌 반드시 살아남아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진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전우를 버리지 않듯 상사님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전우들을 구출해냈다. 부대는 지쳐 있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다. 병사들은 수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끝났을 겁니다. 수진은 무전기를 움켜쥐고 본부에 단호히 보고했다. 배신자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정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배신까지 무너뜨려야 합니다. 전우들을 구출하고 돌아온 직후 수진은 본부에 무전기를 내밀었다. 그 속에는 배신자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연합군 고위 장교와 접선 완료. 예정대로 중앙 방어선이 비워졌다. 순간 지휘실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연합군의 핵심 장교 수년간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 장교는 얼굴이 굳은 채 반박했다. 날 모함하는 거다. 조작일 수 있다. 그러나 수진은 단호히 말했다. 전우들의 피가 증거입니다.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연합군 내부는 곧바로 둘로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배신자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외쳤고 또 어떤 이들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반발했다. 증거가 명확하다. 저 장교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다. 확실하지 않은 걸로 동맹국의 고위 장교를 체포한다면 국제 분쟁이 터질 거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을 들진 않았지만 말의 칼날은 총탄보다 날카로웠다. 며칠 뒤 본부의 정치 대표들이 개입했다. 우린 전쟁을 끝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배신자의 문제를 공개하면 협상이 무너진다. 수진은 치를 떨며 반박했다. 협상을 위해 전우들을 희생시켰습니까?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정치 대표는 냉정히 대답했다. 중사, 넌 군인이야. 명령을 따르는 게 내 역할이다. 영웅이 되려면 때론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다. 영웅이란 이름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겁니다. 한편 부상당한 상사는 아직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수진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너를 노릴 거다. 그 증거는 어떤 이들에겐 목숨보다 위험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겠습니다. 전우들의 피를 지우는 건 제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배신입니다. 상사는 피식 웃었다. 처음 널 약점이라 불렀던 내가 부끄럽구나. 이제 넌 이 전쟁의 진짜 심장이 됐다. 증거가 공개된 이후 연합군은 완전히 갈라졌다. 일부는 수진을 지지했고 일부는 그녀를 위험분자 취급했다. 심지어 본부는 그녀를 불러 압박했다. 너는 군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만약 계속 증거를 들고 흔든다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을 받더라도 저는 제 진실을 지킬 겁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곁에 섰다.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미 죽었을 겁니다. 우린 끝까지 함께합니다. 결국 배신자로 지목된 장교와 수진이 공식 회의장에서 맞섰다. 장교는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허위다. 나를 모함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수진은 녹음을 틀었다. 그 순간 장교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목소리가 명확히 울려 퍼졌다. 예정대로 중앙방어선이 비워졌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장교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치 대표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일은 극비에 붙여야 한다. 언론에 새어나가면 협상이 끝난다. 수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숨긴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배신자는 드러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적은 여전히 힘을 모으고 있었고 협상은 불투명했다. 그날 밤 수지는 수첩에 적었다. 오늘도 진실을 지키려 싸웠다. 하지만 이제 깨닫는다. 총보다 무서운 건 정치와 권력이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키려는 건 전우와 민간인의 삶이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다. 배신자가 체포된 직후 연합군은 혼란에 빠졌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본부의 정치인들과 고위 장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며칠 뒤 본국에서 뉴스가 터졌다. 영웅 이수진 중사, 내부 분열 조작 논란. 군사 기밀 유출, 협상 방해 혐의 제기. 그녀가 영웅에서 순식간에 문제적 인물로 몰리고 있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중사, 본국에서 내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곧 귀국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배신자를 막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건가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치는 언제나 희생양을 원한다. 특히 내가 영웅이라 불릴수록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영웅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더 빨리 끌어내린다. 며칠 후 수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국의 일부 언론에서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작전 보고서가 조작되고 있었다. 이수진 중사가 독단적으로 명령을 어겼다. 그 결과 연합군 간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했다. 병사들은 분노했지만 언론의 힘은 거셌다. 중사님,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다. 너희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어. 회의장에서 그녀는 점점 고립되었다. 일부 지휘관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영웅이 된다고 생각했나? 넌 정치의 도구일 뿐이다.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됐으니 사라져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때 현지 마을 사람들이 본부 앞까지 몰려왔다. 그들은 피난민이었다. 저 여군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수진 중사가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죽었을 겁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무시하려 했지만 일부 독립 기자들이 이를 촬영해 전 세계로 송출했다. 순식간에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졌다. 해시태그 진짜 영웅 이수진. 정치인들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민심은 그녀 편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조심해라. 내가 가진 증거는 너무 위험하다. 너를 없애려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수지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총알이 아니라 칼날이 오는군. 그녀는 수첩에 단단히 적었다. 나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옳다는 증거다. 병사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들었다. 중사님, 우리가 지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 하지만 이 싸움은 너희의 총이 아닌 우리의 진실이 이길 것이다. 총탄은 멈출 수 있어도 진실은 멈출 수 없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그녀는 작전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 은밀히 외부로 전달했다. 전쟁은 정치의 무대가 아니다.
전쟁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운다. 새벽 본부는 긴급하게 술렁였다. 국제 언론에서 특종이 터졌기 때문이다. 연합군 내부 배신, 정치적 거래의 증거 공개, 민간인을 희생시킨 협상 의혹, 고위 장교와 정치인의 공모.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전쟁은 협상이 아니다.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본국의 국민들은 분노했다. 우리 군인들을 도구로 쓰다니. 우린 진실을 원한다. 언론은 연일 수진의 이름을 외쳤다. 영웅 이수진, 그녀의 증언이 국제사회를 흔들다. 정치 대표들과 고위 장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재앙이다. 협상이 무너진다. 이수진 중사를 당장 연행해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병사들과 민간인 그리고 국제 언론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한 병사는 당당히 선언했다. 누구도 중사님을 데려갈 수 없다. 우린 그녀 덕분에 살아남았다. 국제 재판이 열렸다. 수진은 증언대에 서서 차분히 말했다. 나는 단지 전우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신과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위해 민간인을 희생시킨다면 그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증거가 공개되자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배신자들은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전쟁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뒤 수진은 병원에서 요양 중인 상사에게 편지를 받았다. 수진아, 널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약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넌 우리 모두의 강점이자 희망이었다. 너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가 아직 사람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편지를 읽던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개월 후 수진은 본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수진 중사, 진짜 영웅이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은 꽃다발을 안겼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영웅이라 불리지만 나는 단지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달라졌다. 민간인의 생명과 군인의 희생이 더 이상 숫자로만 취급되지 않았다. 수진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신임 여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너희를 약점이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약점이 아니라 이 군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신입들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를 약점이라 부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진실을 지킨 군인으로 기억되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아도 그녀의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여군은 약점이다던 상사, 그녀가 해외 파병에서 영웅이 됐다.